안녕하세요. 해달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6.25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만든 실전 업무론을 바탕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은 6.25 전쟁의 숨은 업무론적인 비사와 역사에 기록이 된 정사에 대한 자료들을 발췌를 하고 정리하고 묶어서 장황하게 나열을 하면 한 권의 책으로 출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핵심은 몇 마디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글을 통해서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가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2차 한국전쟁과 한반도 적화에 앞서서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역사책에서 배운 그대로 6.25 전쟁은 스탈린의 군사적인 지원과 허락을 받은 김일성이가 브라질에서 제4회 피파 월드컵 경기가 열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군들에게 작전명 폭풍 이사를 하달해서 육로와 해상을 통한 전면적인 기습 남침으로 시작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을 한 것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사실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전쟁의 실체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차 한국전쟁과 한반도 적화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 모두가 역사 속에서 가려진 6.25 전쟁의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누구도 역사 속에서 가려진 6.25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알려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체라는 것은 신세계 질서 정부가 음모론으로 잘 포장을 해서 진실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을 모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실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으며 음모론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음모론을 배척을 하고 있으며, 음모론을 안다고 해도 신세계 질서 정부가 교모하게 파놓은 종교적인 음모론의 함정에 빠져서 진실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곳에서 진실을 찾으며 그것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평생을 허우적대고 있죠. 사실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 17세기, 18세기에서부터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종교와 역사가 편집이 되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음모론과 관련을 해서 방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피지배자들인 대중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면서 그 실체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는 것은 마치 인간들이 맨몸으로 달나라에 가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요원한 일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척하며 역사를 되뇌이고 음모론의 역사를 파헤친다고 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치고 있으며, 지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굳게 닫힌 진실의 성 안으로 들어가고는 싶겠지만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평생을 성 밖을 떠돌다가 끝나는 일을 대를 이어서 영원히 반복하고 있죠.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고 내게 묻는다면 음모론을 수단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며, 수십억 명의 인구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올바른 진실과 마주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확립을 하고 자신들이 돌보고 보살피는 가족들의 삶과 인생에 도움이 되어서 하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술의 배경하에서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2차 한국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950년 6월 25일 666이죠. 일어났던 6.25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2차 한국전쟁과 한반도 직화를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6.25 전쟁과 관련해서 그 당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던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트루먼 대통령의 지휘 아래 이승만 대통령이 그토록 만류를 하던 미군 철수를 6.25 전쟁 불과 1년 전인 1949년 6월까지 수백 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겨둔 채로 사실상 한반도에서 철수를 시켰으며, 여기에 더불어서 자체 방어를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남북 간의 전쟁의 위험성이 전무하다며 국군에게 무장을 허용을 하지 않았죠. 여기에다가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딘 에티스는 전격적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발표를 하면서 남침을 기획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고 있던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워싱턴은 오히려 북한군들에게 대대적인 전쟁의 길을 활짝 열어줬죠. 즉 6.25 전쟁은 철저하게 기획이 된 전쟁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난 당시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전 세계를 지배를 했던 영국은 새로운 전쟁을 통해서 패권 국가로 부상을 한 미국에게 화폐 패권을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게 됐죠.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6.25 전쟁과 관련해서 미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의 승리로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보수당 당수로 수상이 되었던 처칠은 전후 영국의 수상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았던 전 세계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쟁에 지치고 피폐해진 영국인들은 실용주의와 복지 정책을 내세웠던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를 62대 총리로 선택을 하게 되고 처칠은 정치계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 후 실각을 한 처칠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0월 26일부터 1955년까지 다시 영국의 수상직으로 복귀를 했으며, 처칠이 영국 수상으로 있을 당시에 6.25 전쟁은 휴전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애틀리는 노동당 당수로 남아있다가 1955년 은퇴를 하게 되죠. 1950년대까지 영국의 수상을 역임했던 애틀리는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을 하자 영국군을 파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국은 한반도를 일본에게 식민지로 넘겨주었던 전력처럼 미국의 대한반도 전책과 6.25 전쟁의 성패에 깊숙이 관여를 하게 되죠. 물론 1951년도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처칠은 또한 영국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마찬가지였죠. 6.25 전쟁을 지휘를 했던 미국의 전쟁 영웅인 더글라스 맥아더러 전 육군 장군은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겪은 모든 전쟁 중에서 6.25 전쟁만큼 이해가 불가능한 이상한 전쟁은 없었다고 기술을 하고 있었으며, 가장 미스테리한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맥아더가 북한군과 중공군을 괴멸시키려고 할 때마다 심판이 매수가 된 복싱 게임처럼 결정적일 때마다 전쟁을 휴전으로 마무리 지으라는 NWOG의 지시를 받은 워싱턴 정부로부터 이해할 수가 없는 명분을 앞세운 지시가 내려와서
작전을 지연을 시키거나 제한을 시켰으며, 또한 메가드 자신이 프리메이슨 최고 계급인 33도 그랜드 마스터였기 때문에 자신이 6.25 전쟁의 얼굴마담 역할만 담당하고 있으며 전쟁의 승패에서는 철저하게 제어가 되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정보를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또한 이전에도 세계 최초로 분석을 해주었듯이 김일성이가 기습 남침 3일 후인 28일 서울을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질서 정부는 그들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르게 빨리 북한군들이 서울을 점령하자 유엔군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반도 적화를 우려한 나머지 NWG는 스탈린을 통해서 김일성에게 지시를 내려 서울에 인민군 주력 부대를 3일간 머물러게 묶어두었죠. 그리고 7월 5일에는 미국을 주도로 한 유엔 결의에 따라 우선적으로 급파가 된 미 제24단 21연대의 제1대 소대가 한 개의 포병대와 함께 오산 전투에 참전을 했으며, 1950년 7월 7일 더글라스 메가드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이 조직이 됐고, 8월에는 유엔군 깃발을 앞세운 연합군들이 한반도에 나타나게 됐죠. 사실상 6.25 전쟁 개전 초기에 압도적인 무력을 앞세운 북한군들이 무장이 거의 전무하던 대한민국을 짓밟으며 빠르게 남쪽으로 진격을 해서 단기간 안에 승리로 끝날 수도 있었던 전쟁을 일반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김일성이가 미군이 전쟁에 참전을 하기 전 개전 10일 안에 한반도를 적화를 시켜서 전쟁을 마무리를 지을 생각은 하지를 않고 신세계 질서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서울에 4일간 머물렀기 때문에 음모론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미스테리한 전쟁이 됐죠. 더글라스 메가드는 극동군 사령관이자 일본 점령 최고 사령관이며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유엔군들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인민군들과 사투를 벌이는 사이에 1950년 9월 15일, 즉 666이죠. 전세계 전쟁사에 남을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서 성공을 시킴으로써 국군과 유엔군들이 그 이후 서울을 수복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가질 수가 없는 희망을 품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됐죠. 또한 각종 정보와 이승만 대통령의 견해를 통해서 중공군의 한반도 전쟁의 개입의 가능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던 메가드는 1950년 11월부터 당시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에게 만주 일대의 핵공격을 주장을 하게 되고, 트루먼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1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암시하는 말을 하죠. 하지만 그의 12월 9일 트루먼에게 무기 사용 전권을 달라고 했던 메가드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영국에서 미국을 방문을 한 영국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는 메가드 장군이 쇼를 벌이고 있다며 소련의 개입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한다는 말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트루먼에게 메가드의 해임을 건의했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건의가 아니라 NWOG가 식민지 미국 대통령에게 하다는 지시에 불과했죠. 1951년 4월 11일 트루먼은 여러가지 면모를 내세우며 미국의 합참 의장인 오마 브래들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의 서명을 받아내어서 메가드를 해임을 시켰으며, 미국의 전쟁 영웅이었던 메가드가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쳐부시며
압도적인 미국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대다수의 미국인들의 반대와는 다르게 트루먼이 드디어 메가드를 해임을 하자 트루먼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죠. 그리고 9개월 후인 1952년 2월 역대 최저치인 22%까지 하락을 했으며, 이 결과로 인해서 트루먼은 다음 재선에 나올 생각조차 하지도 못한 채 쓸쓸하게 퇴임을 하게 되죠. 결국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워싱턴의 명령에 아무 말 없이 따르기만 하면 차기 대통령직을 물려받았을 메가더는 승리를 지상 최고의 명령으로 아는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터뜨려 중공, 공산당을 때려잡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부수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루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최고위 프리메이슨 33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곳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의해서 사실상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메가더 대신 트루먼의 뒤를 이어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제34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6.25 전쟁은 메가더의 해임으로 인하여 갈팡질팡 밀고 당기고를 거듭하다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군인과 민간인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희생을 시키고 결국 신세계 질서 정부의 의도대로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을 시작으로 1950년 발발을 한 6.25 전쟁으로 인하여 1991년 12월 26일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기나긴 냉전의 시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전권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이미 말을 했듯이 이 전쟁은 신세계 질서 정부 즉 NWOG에 의해서 남침부터 유엔군 개입과 중공군 개입 그리고 휴전과 전쟁이 미치는 경제적인 낙수 효과와 또한 앞으로 있을 2차 한국전쟁과 한반도 적화 그리고 3차 세계대전까지 고려를 해서 정밀하게 계산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기획이 되고 관리가 된 전쟁이었습니다. NWOG는 특히 6.25 전쟁 시작 전부터 휴전을 염두에 두고 우회적으로 스탈린을 통한 북한을 내세워서 전쟁을 시작을 했으며 6.25 전쟁을 한반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좌우 이념으로 서로 반으로 나누고 대치를 해서 전 세계의 무장력을 갖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전을 해서 싸운 사실상의 3차 세계대전이었죠. 또한 압도적인 힘을 앞세운 미국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지만 앞으로 있을 3차 세계대전을 위한 교두보로 2차 한국전쟁을 염두에 두고 6.25 전쟁이라는 사실상의 3차 세계대전을 휴전선언을 꺼놓고 휴전으로 마무리를 지은 신세계 질서 정부의 계획하에서 일어난 하나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이 된 전쟁이었죠. 앞으로 NWOG는 휴전으로 마무리를 한 이전의 6.25 전쟁과는 다르게 이번에 일어날 2차 한국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넘겨줘서 한반도를 적화를 시킬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흡수를 한 북한은 전세계 군사력 3위로 부상을 하게 됨으로써 NWOG의 지시에 따라서 미국을 핵 공격을 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내전을 멈추고 참전을 하게 됨으로써 한반도에서 휴전으로 마무리를 지은 3차 세계대전을 한반도에서 끝을 맺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수적으로 제가 늘 말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내전과 전 세계 미군이 철군을 하는 이런 일들은 트럼프의 암살과 함께 일어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신세계 질서 정부가 계획을 한 4차 산업시대를 향한 3차 산업시대와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과 한반도 적화에 앞서서 대한민국 분열 책동으로 신세계 질서 정부가 내세운 여러 명의 꼭두각시 중에서 최근에 두 꼭두각시인 윤석열과 이재명의 소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결론은 한반도 적화로 끝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며, 미국이 부정선거 이슈로 획책을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데모로 혼돈 속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용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곳간을 털어서 주는 35조에 달하는 전국민 제삿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먹고 조용하게 운명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6.25 전쟁의 성격과 실체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나이와 지식과 학력의 고하를 떠나서 이러한 6.25 전쟁에 숨겨진 성격과 실체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2차 한국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아예 없거나 국지전 또는 한반도 적화 없이 대한민국이 이길 것이라고 단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런 잘못된 신념과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지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나밖에 없을 것이며, 모두들 내가 음모론을 시작을 한 2019년부터 땅굴을 통한 북한의 기습 남침과 한반도 적화를 이야기를 해왔지만 내 말을 믿지를 않고 있죠. 이번에 일어날 북한의 기습 남침은 판에 박힌 이전의 모든 전쟁의 양상과는 다르게 미국이 유일하게 눈을 감아준 땅굴로 사이버 테러 대정전을 일으키며 기습적으로 남침을 한 후 3일 안에 대한민국은 적화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편의 연극이며, 연극에 빠져서 현실인지 연극인지도 모르는 관객 속으로 갑자기 불똥이 날아들 것입니다. 물론 업무론적 측면에서 바라본다의 분석이 그렇다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으며, 현실적인 판단은 각자의 책임 하에 스스로 알아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 해달하였습니다.